위클리 브리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김유미 수석연구원님 그리고 최재원 연구원님 모시고 이번 주 시장 전망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부터 먼저 차근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국내 증시가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좀 이어질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글로벌 증시에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의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고조되고 있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미국 증시의 이제 하락을 이제 이끌어내는 배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양국 간의 그런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군다나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봉쇄 우려가 계속 점증되면서 이제 유가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 기준으로 이제 유가가 12% 올라서 이제 90불을 지난주 말에 터치를 했는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고용 보고서가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일자리가 이제 5만 5천 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비농업 고용이 이제 9만 2천 건이 감소를 하면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 급등에 따라서 인플레 우려는 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고용 보고서 쇼크가 좀 다시 한번 부각이 됨에 따라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시장에서 좀 이제 불안 요인을 많이 자극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또 이제 블랙록의 사모펀드가 일부 환매가 좀 이제 중단됐다라는 얘기들이 함께 좀 불거짐에 따라서 이제 사모 시장에서도 좀 이런 이제 불안 리스크들이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요인들이 이제 다양한 곳에서 좀 이제 부각이 됨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좀 하락하면서 지난주 이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유가 그리고 고용보고서 쇼크도 있었고요.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좀 이슈 있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결국 미국과 이란의 전쟁인 것 같은데 주말 사이에도 이야기들 계속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 업데이트된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이제 주중에는 양국 간의 물밑 협상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 저희가 주말을 보내면서는 아직도 양국 간의 좀 대치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된다면 그건 이제 이란이 무조건 항복하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좀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란 역시 이제 인접한 중동 국가들에는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좀 공격이 재개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불확실성들이 좀 높아지기도 했고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하메네이의 후계자로서 어떤 네. 사람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좀 친미 성향을 가진 인사가 돼야 된다 이런 걸 좀 전제로 했는데 지금 하메네이의 차남인 이제 모스타바가 선출이 됐다라는 소식이 다시 주말간에 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 주를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안정되기보다는 계속 좀 불안 요인으로 증시에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요인입니다. 차남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갈등이 좀 격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어떻게 움직임이 좀 나올까요? 네, 그래서 결국 다른 요인들보다 뒤에서도 매크로 지표들에서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물가 지표도 발표가 예정되긴 했는데 네. 일단 그거보다는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가장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이슈와 맞물려서 이제 유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 부분들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기축적으로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저희 글로벌 증시를 한 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좀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에 대비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 측면에서는 좀 이제 최근에 이제 동아시아 그리고 국내 증시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좀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이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 역시나 변동성은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좀 관망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유가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국제 유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 네. 들어오기 전에 또 국제 유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유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WTI 기준으로 보면 지금 배럴당 지금 108달러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가장
가장 중요한 거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완화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봉쇄가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유가가 이제 아마 100달러 이상에서 좀 높은 수준을 좀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 보면은 이라크라던가 이제 쿠웨이트에서 저장 시설이 부족해서 이제 감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유가의 상승 압력을 좀 더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사우디라던가 아랍에미리트까지도 감산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당분간 좀 높게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방 압력을 좀 계속 받아가고 있는데 장기화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완화가 된다라고 본다면은 네. 유가는 좀 빠르게 또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죠. 급하게 올랐던 만큼 또 급하게 그렇죠. 안정화될 맞습니다.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금리는 좀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까요? 금리는 사실 지금 금리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영향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당분간도 앞서 유가랑 비슷합니다. 사실 유가가 호르무즈 해협에 따라서 뭐 장기화된다 그러면 유가가 높다라고 본다면 금리 레벨도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하반기 때 금리 인하 여지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긴축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하긴 하지만은 오히려 유가가 올라서 수요가 위축되는 부분들이라던가 지금 지난주 발표된 고용 보고서가 부진했던 부분 감안해 보면은 긴축으로 전환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동결 기조가 좀 장기화되면서 시장 금리가 조금 높은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좀 꺾인 네.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유가가 또 하향 안정화 되게 되면은 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당길 수도 있죠, 이제. 네, 이렇게 금리 부분도 체크를 해봤고요. 환율은 좀 어떤 영향 이게 받아갈지도 다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도 사실 지금 보면은 그 유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 금리를 높이고, 이 부분들이 지금 달러에는 약간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달러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당분간은 뭐 1,400원대 후반에서 1,500원대 초반을 조금 변동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앞서 언급했던 대로 관련된 요인들이 좀 완화된다라고 본다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1,400원대 초중반까지 가지 않을까. 대신 1,400원대 80원 넘으면 네. 정책 당국의 어떤 개입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상방에 대한 완충 역할은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다 영향을 받아가고 그렇죠. 있는 맞아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국내 증시 보면은 거의 롤러코스터를 맞습니다. 탔잖아요. 네. 3월 증시는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아까 저희가 주간 증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한 월 중반까지는 관련 요인들로 인해서 증시의 변동성은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뭐 사실 우리가 학습 효과를 감안해 보면은 계속 장기화되거나 지속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 우리 국내 증시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펀더멘털 요인들이 훼손되었느냐? 그렇지 않다.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뭐 실적 개선세가 유효하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라고 본다면 월 후반으로 가면은 이 증시의 하락이나 이런 변동성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효과에 따라서 외부로 향했던 시선이 좀 그렇죠. 이제는 내부로 들어오지 그렇죠. 않을까.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대외 요인의 변동성이 높겠지만은 뭐 내부적인 요인들이 탄탄하다라고 본다면 뭐 지나치게 뭐 비관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반 이후에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될 네. 수 있다라고 보고 네. 계신 것 같고요. 그럼 이번 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코스닥이 액티브 자금이 좀 유입될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도 코스닥에 좀 견조한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글로벌 증시의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봤다시피 이제 글로벌 증시의 그 등락을 살펴보면 저희가 연초 이후로 이제 급등세를 보였던 그런 주요국 증시를 중심으로
낙폭이 더 크게 연출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게 이제 글로벌 증시도 그렇지만 국내 그 주요 지수, 코스피, 코스닥으로 나눠 본다라고 했을 때도 비슷한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이제 코스닥이 좀 들어오고 있고, 더군다나 오는 10일에 주 네. 운용사의 코스닥 액티브 ETF가 이제 시작이 되는, 출시가 되는 날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최근에 상승분에 대한 차익 매물 압력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덜한 부분들도 있고, 네. 그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개의 증시를 좀 코스피, 코스닥으로 나눠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최근에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코스닥이 좀 낙폭이 좀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이제 액티브 ETF가 출시된 이후에는 저희가 뭐 항상 이런 이벤트들을 봤을 때 이제 이벤트가 다 소멸되고 나서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아직까지 그 액티브 ETF에 어떤 종목군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출시가 된 이후 어떤 종목군들이 들어갔고 그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가 되는 것까지 좀 감안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정책적인 기대감 그리고 액티브 자금이 좀 유입된다 이런 기대감들이 끌어올렸던 모습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막상 이제 출시가 되고 나면은 재료 소멸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이 부분 좀 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가 뭐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밖에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지정학적 그 이벤트를 제외하고 저희가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만한 부분이 앞에 그 지난주 증시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그 블랙록의 주력 펀드 중에 하나에 좀 환매가 제한된 이벤트가 이제 주말간에 저희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해당 펀드가 뭐 다양한 것들을 담고 있지만 그중에 한 20%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투자되고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향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제 AI가 이제 생태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경쟁력을 잃는 요인으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에도 뭐 오라클이나 어도비 같은 소프트웨어 베이스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좀 어떻게 향후에 좀 가이던스 또는 시장을 전망하고 있는지 또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런 이슈에 좀 영향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국내 증시에서는 그래도 이번 주 기대해볼 만한 업종이나 섹터 뭐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뭐 방산 기업들이나 또는 저희가 이번 원유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기업들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글로벌 증시를 바라보는 것처럼 좀 이제 방어적인 좀 가치주 성격에 있는 뭐 업종이나 종목군을 중심으로 좀 대응하는 게 최근에 그 변동성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그런 이제 그 리스크를 좀 저희가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앞에 그 3월 증시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이란도 그렇지만 뭐 미국의 경우에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장기화하면서 생기는 뭐 물가나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내하기보다는 좀 조기에 해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좀 저희가 상수화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뭐 언젠가는 이게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이벤트라는 좀 열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 증시의 펀더멘탈 자체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증시의 낙폭이 좀 과도하게 연출되는 구간에서는 한 번씩 좀 매수 기회로 접근해보는 것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주에도 생각해 보면 조정 시에 좀 이 야수의 심장으로 담으셨던 분들을 그래도 수익을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정 시 오히려 기회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고요. 우선은 시장 지정학적 리스크에 계속 영향받기 때문에 방산이나 정유주 관련해서도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좀 주목할 이벤트도 같이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이제 경제 지표 발표 일정을 이제 봐주시면은 저희 이제 뭐 미국의 경우에 뭐 수요일도 그리고 금요일에도 그런 CPI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제 PC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둘 다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켜볼 지표들이긴 하지만 최근에 뭐 원유 가격 급등에 기인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인플레를 많이 좀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시기는 아니어서 네. 일단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일단 그 전에 물가 지표들의 방향이 어떤지를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도 앞에 말씀드린 요 소프트웨어 베이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일 수요일에는 이제 오라클 그리고 13일 금요일에는 이제 어도비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기업들이 계속 저희가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AI 기술이 좀 발전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좀 경쟁력에 좀 이런 손실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그 경영진 측에서 뭐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하고 전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저희도 여기서 좀 얻어갈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좀 보면은 실적보다는 어쨌든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가이던스 뭐 수치라기보다는 이제 네. 본인들이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전략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 AI 기술의 좀 발전을 본인들도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뭐 소프트웨어 AI 베이스로 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보다 더 네. 경쟁력이 어떤 부분에서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쟁력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저희가 희석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 주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 안에서 기회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